한국 인터넷에서는 종종 무시무시한 공포 이야기가 회자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게시판에 자신의 경험담이나 전해 들은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은 빠르게 퍼지고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여기서는 공포썰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흐린 가을날 서울 근교에 위치한 작은 촌락에는 낡은 저택 하나가 있었다. 이 저택은 장시고택이라 불리며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 사람들은 이 집이 저주받았다고 믿었다. 약 100년 전 이 저택에서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전해진다. 당대 유명한 갑부였던 장씨 일가가 어느 밤 모두 사라져버린 것이다. 집안에서 발견된 것은 장씨 일가의 핏자국과 쓸쓸한 흔적들 뿐이었다. 이후로 이 집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계속되었다. 밤이 되면 저택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비치고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곤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용감한 대학생 2명, 민수와 지영은 이러한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그들은 호기심과 모험심에 사로잡혀 그 집을 직접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늦은 밤 깊게 내려앉은 어둠을 틈타 두 사람은 저택에 발을 들였다. 저택은 바람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마음을 조여왔다. 오래된 나무 바닥은 발걸음을 따라 읊조리듯 소리를 내며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 들어간 방은 서재였다. 먼지가 앉은 책장이 무거운 시간을 말해주었고 그곳에는 옛날 책들이 가득했다. 그들이 책에 손을 대는 순간 방 구석에서 거울이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 거울에는 아무도 없는 듯한 복도가 비치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거울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복도가 거울 안에만 존재했다. 호기심이 발동한 민수는 거울을 밀고 나갔고 확실히 거울 속 복도는 현실인 듯 보였다. 두 사람은 곧 거울 속 복도로 들어갔다. 이후로 둘이 경험한 것들은 설명할 수 없는 신비였다. 복도는 점점 길어졌고 벽에는 장씨 일가의 사진들이 무표정하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저택 안에 알 수 없는 울음소리가 퍼졌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 줄 알았지만 그것이 점점 선명한 인명소리로 들려왔다. 분명 저택 안에는 그들 외에 아무도 없을 터였다. 그들이 발걸음을 옮기자 발소리와는 별도로 또 하나의 발소리가 그들의 뒤를 따르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이 엄습해왔고 민수는 재빨리 무언가를 보았다는 듯 지영을 이끌고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향한 곳마다 벽이 막고 있었고 출구는 보이지 않았다. 그때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긴 너희가 와서는 안 될 곳이야.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쳤지만 어느 곳에서도 그 목소리의 주인을 찾을 수 없었다. 곧 그들은 복도 끝에서 문 하나를 발견했다. 문을 열자 그곳은 어딘가 익숙한 공간, 그들이 처음 들어왔던 서재로 이어졌다. 하지만 무엇인가 달랐다. 책장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방 중앙에는 커다란 장씨 일가의 초상화가 있었다. 초상화 속 인물들의 눈은 움직이는 듯했고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지영은 초상화에 다가가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것이 빠르게 회오리치듯 변하며 그들을 어느 순간인지 알 수 없는 과거로 데려갔다. 그곳은 장씨 일가가 사라지기 직전의 순간이었다. 민수와 지영은 그들이 목격한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귀신, 이야기이거나 정신적 충격으로만 치부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들이 이 이상한 시간 속에서 본 것은 장씨 일가의 마지막 모습과 그들이 겪은 두려움의 이유였다. 결국 두 사람은 원래 시간대로 돌아오는 방법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사라진 책장을 뒤지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발견한 어느 일기의 몇 줄 속에 자신들이 거울 속 복도의 비밀과 돌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그 방법을 실행에 옮기자 서서히 시계는 정상으로 돌아갔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장씨 저택에서 빠져나온 이후 두 사람은 다시는 그곳을 찾지 않기로 맹세했다. 그 밤 이후 민수와 지영은 그 어떤 이유로도 불타오르는 호기심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공유한 공포의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며 또 다른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었다. 이는 장씨 고택의 저주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듯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한국의 한 산으로 캠핑을 갔다. 그곳은 특히 밤이 되면 으스스한 분위기로 유명한 장소였다. 우리 중 누구도 실제로 그곳에 귀신이 있다고 믿지는 않았지만 모두들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약간의 긴장감과 기대감은 있었다.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텐트를 치고 해가 지기 전까지 주변을 탐험하기로 했다. 산길을 따라 걷다 보니 오래된 폐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창문은 다 깨져 있었고 문은 삐걱거리며 스산한 소리를 냈다. 친구 중 하나가 여기 밤에 들어가 보자. 정말 귀신이 나오는지 확인해봐 라고 제안했다. 모두가 긴장한 기운 속에서도 동의했고 우리는 해가 지기만을 기다렸다. 밤이 깊어지자 우리는 손전등을 챙기고 그 폐가로 다시 향했다. 주변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기분 나쁜 소리가 주변에 가득 찼다. 폐가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우리는 냉기가 느껴졌다. 마치 그곳이 살아있는 것처럼 나는 발을 내디디며 안으로 들어갔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바닥은 먼지와 파편으로 덮여 있었다. 우리는 각자 손전등으로 벽을 비추며 천천히 탐험을 시작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다. 그때 가장 안쪽 방에서 친구가 갑자기 뭔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다. 그
그 사진에는 한 가족이 찍혀 있었고 뒷면에는 1985년 우리의 행복을 기원하며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사진의 한쪽 끝은 찢겨져 있었고 가족 중 한 명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사진을 돌려받지 않고 다시 벽을 따라 걸었다. 그때 갑자기 바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스스륵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그 소리에 모두가 발걸음을 멈췄다. 소리의 원인을 찾아볼 사이도 없이 내 손전등이 꺼졌다. 불안이 엄습했고 나는 서둘러 손전등을 다시 켜려 했지만 전혀 반응이 없었다. 그 순간 방 안에 우리 외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누군가 내 등 뒤에 가까이 있는 것만 같았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지만 그 존재는 확실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눈앞에서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친구들 역시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내 앞에서 무언가가 나타났다고 했다. 그 순간 모두가 놀라서 일제히 밖으로 뛰쳐나왔다. 숨이 차도록 달려나가면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따라오고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었다. 그곳에 뭔가가 있었고 그것은 우리가 방해받기를 원하지 않는 무언가라는 것을. 캠프장으로 돌아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우리는 그날 밤을 도저히 평안하게 보낼 수가 없었다. 내가 가져온 사진을 다시 확인해 봤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사진이 아니었다. 그 가족의 얼굴은 전부 사라지고 새까만 빈 종이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그 산을 다시 찾지 않았다. 그리고 친구 중 한 명은 이상한 이유로 몇 주 뒤 이상하게도 연락이 두절되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 채로 여전히 그날의 공포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저는 도시의 번잡함을 떠나 조용한 시골 마을로 이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신선하고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오랜 시간 빡빡한 도시 생활에 지쳐 있었던 저는 그곳에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사한 집은 나무로 둘러싸인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이 집에 몇십 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다고 했지만 끌리는 무언가가 있어서 계약하게 되었죠. 이사 첫날 밤, 저는 이곳이 얼마나 조용한지 놀랐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평화로움에 매료되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주 작고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작게 속삭이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들리시나요? 저는 잠에서 깨어났지만 소리는 사라지고 방 안엔 다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아마 꿈이었겠지 하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연속으로 며칠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점점 소리가 가까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 출처를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소리가 다시 들려올 때 녹음기를 켜두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녹음을 확인했을 때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명확한 목소리로 반복되는 한마디, 날 구해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에 이유 모를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이 사라졌다 나타나고 밤만 되면 집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의 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은 이 집에 대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오래전 이 집에 한 가족이 살았는데 어느 날 가족 중 어린 딸이 실종된 후 집은 버려졌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아무리 찾아도 흔적조차 없었다며 그 일이 있은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기피했다고 합니다. 저는 혹시 그 소리가 실종된 딸의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수소문 끝에 오래된 기록 속 그녀의 사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마치 그동안 저를 향해 속삭였던 그 음성과 하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집 안을 휩쓸더니 목소리가 한동안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마워. 이후로 더 이상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했던 일들도 사라져 저는 평화롭게 그 집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오랜 시간 해방되길 바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고 이제는 이곳이 진정한 안식처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만 여러분이 그 집을 방문하게 된다면 한 번쯤 귀를 기울여 보세요. 밤의 정적 속으로 그녀의 목소리가 스며들어올지도 모릅니다.